요거는 일반적인 그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디딤석. 그런데 한센바스가 문제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점. 여기가 포티스 샌드크림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예. 여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목공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카라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한 내용이에요. 역사상 최초 영상이 공개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다다다다 뚫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천장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포크레인으로 뭐 이렇게 연결해서 두부 썰기 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오빠입니다. 오늘은 하남에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7, 18년 정도 된 그런 개념이고, 잘 져놨어요. 또 꼼꼼하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현장 진단,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최적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님이랑 한 2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 진단할 때는 뭐 샤시팀을 같이 함께 대동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타일팀이라든지 철거팀이라든지 타이밍이 맞으면 모공팀도 좋고, 외부 모공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전에 점검을 같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저와 이제 함께 하실 때는 현장 진단 시간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다.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38평인데 와, 너무 잘 빠졌어요. 그래서 40평 넘어 보이는 아파트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좀 해놓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체크를 좀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가겠습니다. 여기가 센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나가자마자 특이하게 바로 바깥이에요. 바로 바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단열을 좀 해야 되겠다. 보통 여기 단열을 굳이 안 하거든요. 나가도 뭐 복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바깥에 나가면 바로 바깥이에요. 그러면 단열을 해야 된다. 그런 집이 있죠. 뭐 복도식이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복도식은 아닌데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바깥이에요. 그래서 단열 체크 한번 해보고, 철거에서도 한번 해보고, 목공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필름 마감으로 목공이 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수납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 털어버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도 다 이제 털어버릴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요거는 일반적인 그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디딤석, 현관에서 우리가 탁탁 걸어와서 신발을 여기다 벗어놓은 다음에 여기가 대리석, 디딤석. 지금 요 친구죠? 요 친구. 근데 저기 뭘 표현해 놓은 거냐면은 여기가 쑥 하고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맞춰주면 좋은데, 이런 건 좀 신경을 좀 못 써놓은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저런 게 있다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오랜만이다 진짜. 한센바스. 오늘 한센바스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좀 해볼까요? 한센바스. 저 한센바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센바스가 문제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점. 뭐죠? 실리콘. 실리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센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리콘을 그놈의 반투명을 그냥 싸주고 가셔가지고 그냥 그게 문제다. 그게 아쉽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봐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은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판넬로 들어가는 게. 판넬. 그러다 보니까 뭐 곰팡이 처리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매지인데 역매지죠. 매지가 더 튀어나온 경우. 그래서 이게 이 판과 이 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곰팡이가 그렇게 없어요. 보시면 얼마 안 써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곰팡이가 그렇게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예 매지가 없죠, 바닥에. 그리고 이게 논슬립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움도 없고, 예. 그래서 타일보다는 몰랑몰랑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는 한샘 것도 괜찮다. 예. 물론 한샘에서 가끔 저한테 광고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 회사가 망하는 그런 아주 극한의 극한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과도한 뭐 필요 없는 비난과 이런 거는 뭐 피해야 되지만, 또 너무 또 낮춰볼 필요도 없고, 아시죠? 국뽕과 너무 비하 이 사이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한샘 마크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게 한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바꾼 지 얼마가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나는 이제 요런 거를, 요런 하드웨어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저기를 안 넣으셨네. 조명은 안 넣으셨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덧방도 충분히 가능한 게 또 한샘 바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께서 잘 선택하세요. 여기는 이제 알파는 다 뛸 겁니다. 요거 여기가 포티스 샌드크림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고양이 2마리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 가끔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거를 철거해야 됩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소리 들리시죠? 이러면 철거예요. 그러니까 서걱서걱. 뭐 벌써 뭐가 떨어져. 그리고 치면은 또 있네. 자, 이렇게. 이런 바로 철거입니다. 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안 철거하고 싶죠. 금액도 올라가고, 얘를 철거한다고 해서 엄청난 공간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철거 안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리고 요런 거는 뭐죠? 문제. 아시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단열벽. 그러니까는 과도하게 철거를 와구와구 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목공해서 조금 체크한 다음에 스트로폴 나오면은 좀 철거해서 다시 좀 보강을 좀 하고. 그리고 딱 여기다가 뭘 달아놓으셨길래 이렇게 아주 그냥 구멍들이 난리가 났네. 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여기는 합판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이 표시는 그 에어컨. 그리고 샤시를 바꿀 때는요, 만약에 내가 이쪽 벽면, 지금 이 벽면이거든요. 이 벽면 뒤에서 보면 이 벽면에다 TV를 설치를 하실 건데, 이 벽면에 뭔가 나는 디자인적으로 이제 요거는 고객님께서 템버보드 한번 해볼까 말씀하셔가지고, 템버보드도 좋지만 요즘에는 좀 안 하는 디테일이긴 해요. 말씀드려서 뭐 이렇게 해서 대리석을 밑에 깐다던가, 뭐 수납을 한다던가,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린 뭐다? 핀터레스트에서 보면은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 목공이 튀어나온다는 말씀.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목공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통발 좀 대가지고 샤시를 조금 더 이렇게 빼는 방법도 좀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은 여기는 그대로 가고 여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단차가 좀 지니까 좀 그게 좀 꼴보기 싫으면. 그래서 사실 통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단열 성능에 있어서는. 근데 당연히 통바가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조금 단열을 할 거고요. 여기가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면이 좀 꼬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되는 거는 커튼이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통발을 좀 넣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 세팅해놓고, 자,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자,
아카라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사실 아카라가 IoT잖아요. 그래서 전기팀이 IoT를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IoT는 IoT 팀에게 맡기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간단한 건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그리고 간단한 거는 연결 정도는 전기팀에서 해주실 수 있지만, 세팅은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폰은 아카라 제품으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건전지형도 있고, 상시 전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으면은 제품 설명서, 그리고 설치 매뉴얼 같은 경우 좀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전기팀이랑 소통하면서 밑작업, 배선 작업, 그런 거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위치, 유럽형은 정사각형, 한국형은 직사각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즘 예쁜 뭐 융 스위치, 뭐 클릭 스위치도 있고, 뭐 아파트멘터리에서 나오는 이런 스위치도 있고. 근데 아파트멘터리에서 나오는 스위치는 특이하게 한국형에 맞는 브라켓을 또 고안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가장 중요한 이 에어컨 팀. 요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물천장을 늘리는 행위는 목공에서 할 겁니다. 에어컨을 늘 건데요. 이렇게 커튼박스 이중, 하나는 암막, 하나는 뭐 얇은 거 넣으실 거면은 이 커튼박스를 한 200 정도, 남자 큰 손으로 한 뼘 정도, 이 정도를 확보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벽이 축 처질 테니 목공을 잡는 게 좋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주 체크 포인트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서. 자,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한 내용이에요. 역사상 최초 영상이 공개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에어컨 설치할 때 설비와 설치가 있어요. 설비는 배관, 코어 작업은 구멍 뚫는 거. 요것만 하는 거예요. 천장형 에어컨은. 설치는 나중에 와서, 언제? 도배 끝나고, 도배 좀 마르고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본체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인데, 타공 사이즈를 벽에다 좀 표시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예쁘게 따려고 해서 이제 따 놓으셔도 지글지글. 그리고 그 뼈대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목상이라든지 경량이 지나가는데, 이게 그냥 따놓고 보강을 안 해놓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쭉 쳐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본체가 설치되면서 본체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날개가 들어 올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좋으세요? 싫으시죠? 그래가지고 목공팀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보강을 좀 해놔야 돼요. 어디는 진짜 심각하게 처지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잘라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타공 사이즈를 벽에다가 좀 표시해 놓으시면 목공이 다시 한번 재시공하고 좀 보강을 해 놓는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자, 최초 공개 갑니다, 여러분. 최초. 스프링클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하죠. 자, 그런데 컷소와 직소, 이게 최초입니다. 이게 최초. 검색해 보세요. 컷소가 있고 직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직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이게 톱날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그림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석고가 한 장에 9mm잖아요. 그럼 그거 자를 만큼만 조금만 올려가지고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직소는 그게 좀 설정이 돼요. 전용 톱날이 또 있어요. 직소는. 그러면 딱 천장에다 대고서 쭉 다리미 밀듯이 밀고 가면 돼요. 살살살살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컷소는 뭐예요? 샷건처럼 생긴 거 있어요. 여기에서 톱날이 퍽퍽퍽퍽퍽 움직여요. 이걸 갖다가 우다다다다 뚫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스프링클러를 건든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난다. 그리고 이 컷소 같은 경우는 애가 날이 낭창거리기도 하고 이게 막 부다다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장을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컷소 금지 직소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기존의 상식을 깨는
기존의 잘못된 틀을 또 한번 깨는 디테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15분이 넘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반셀프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저런 정보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는 분들한테 드리는 사실은 정보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저한테 하시는 분들 말고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또 책을 정리를 했잖아요. 책을 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일일이 적어 놓기가 좀 애매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 책을 구매하신 또 다른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거는 그냥 인생이 피곤해져요. 저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글쎄요, 그 어느 순간부터 일량이 많아지니까 외부에서 교육이 좀 덜 된 분들, 그리고 경험이 없는 분들, 이 일을 대충 하는 분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KCC 글라스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거래처거든요. 근데 바쁠 때 한번 외부에서 팀을 모신 건지는 몰라도 시공 퀄리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텀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당연히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이제 연결된 거니까. 근데 나중에 처리는 다 됩니다. 본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되긴 하는데, 하자를 한번 내놓으면 피곤하잖아요. 예. 근데 샤시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근데 물은요, 난리가 나요. 집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미대 오빠 유튜브 특성상, 그리고 제 성격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서야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느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컷소 쓰지 말아라. 컷소 쓰는 사람은 너무 거칠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컷소를 정교하게, 가끔 보시죠. 포크레인으로 뭐 이렇게 연결해서 두부 썰기 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컷소 자체가 너무 파워가 넘쳐가지고 천장을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는 멀티툴로 띵 해서 해도 돼요. 근데 멀티툴도 그게 하여튼 그 브라켓 같은 게 있어요. 딱 석고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걸로 하시지 않으면은 직소가 제일 편합니다. 멀티툴도 피곤해요. 거기 막 하여튼 이게 막 RPM인가 그게 세가지고 하여튼 힘들어. 오히려 그건 또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직소 쓰시면 돼요. 전용 직소가 있어요. 전용 직소 날이 있어요. 석고 한 장짜리. 그러니까 그거 꼭 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